오프닝. 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 적 있으시지 않나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을 겁니다. 심호흡도 해봤고, 명상 앱도 깔아봤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수백 번 다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던 거구나. 챕터 1. 당신이 생각을 줄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 맞죠?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자 반복하거나 바쁘게 뭔가를 하면서 생각을 잊으려 하거나 유튜브를 틀고 폰을 보면서 주의를 돌리거나.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그 방법들은 전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얀 곰 실험 이야기. 1987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 교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딱 하나의 지시를 내렸어요. 앞으로 5분 동안 절대로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은 5분 내내 하얀 곰 생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연구팀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그룹이 아무 지시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오히려 더 자주 하얀 곰을 떠올렸다고요.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 과정 이론 아이라닉 프로세스 시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뇌는 그 대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히려 더 자주 그것을 확인합니다. 즉, 뇌가 하얀 곰 생각 안 하고 있지? 잘 안 하고 있지? 하면서 계속 하얀 곰을 점검하는 거예요. 결국 생각을 없애려는 바로 그 노력이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해온 걸까요? 생각이 많아서 힘들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과 싸웁니다. 이 생각 저리 가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해야지. 왜 나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야. 그만하자. 그런데 이 행동 자체가 바로 하얀 곰 실험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싸울수록 생각은 더 강해지고 더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 그 노력 자체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더 많이 만들어낸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뇌는 원래 생각을 멈출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2001년에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이 발견한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 또는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뇌에서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켜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뇌는 자동으로 과거의 기억을 되짚거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거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다음 달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것들이 전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가 특별히 집중하거나 몰입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거의 항상 켜져 있습니다. 즉, 생각이 많은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문제는 생각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챕터 1 핵심 정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생각을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생각을 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뇌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할 때 혼자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셋째, 따라서 문제는 생각의 양이 아니라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답은 챕터 2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챕터 2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해결책, 아마도 완전히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챕터 2. 생각을 줄이는 법에 대한 거대한 오해. 첫 번째 반전.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생각을 줄이는 법을 알려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의 기대와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 무슨 소리냐고요? 이 영상의 제목이 생각을 줄이는 법인데 생각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왜 생각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될까요? 생각이 많아서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을 조용하게 만들고 싶다. 이 생각들이 사라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 생각만 없어지면 나는 평온해질 수 있어.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는 생각을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어져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믿는 순간 뇌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공포 반응 시스템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생각에 더욱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 오히려 생각의 소용돌이가 더 강해집니다.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할게요. 강이 흐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은 강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고 손으로 물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물을 손으로 막을 수 있나요? 막으면 막을수록 물은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해결책은 강물을 막는 게 아닙니다. 강물 옆에 서서 그냥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과 뇌과학이 수십 년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수용 전념 치료 ACT가 말하는 것. 심리학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수용 전념 치료 액셉턴스 언드 커미트먼트 세러피 ACT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과 싸우지 말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냥 나쁜 생각도 다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게 무슨 해결책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수용은 이 생각이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은 이 생각이 지금 내 머릿속에 있구나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처럼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오면 안 돼. 비 저리 가. 라고 외치지 않잖아요. 오늘 비가 오는구나. 우산을 챙겨야겠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나한테 불안한 생각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것. 이게 생각을 줄이는 가장 역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구 결과가 증명하는 것. 실제로 ACT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생각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그룹보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그룹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의 고통도 줄어들고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의 빈도도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뇌가 어떤 자극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편도체가 조용해지면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생각에 집착하는 정도도 완화됩니다. 반대로 생각과 싸우면 뇌는 그 생각을 중요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해서 더 강하게 처리합니다. 즉, 수용이 오히려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해시태그 챕터 2 핵심 정리합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면 뇌는 생각을 적으로 인식하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진짜 목표는 생각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싸우는 대신 생각이 오고 있음을 그냥 인정하는 것. 이게 수십 년 심리학 연구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더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챕터 3.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채널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 자,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지?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예민하고 생각 많은 게 내 성격이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과 나를 혼동할 때 생기는 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나 자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에는 뭔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요? 생각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나와 생각 자체는 다릅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면 구름은 구름이고 하늘은 하늘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고 어두워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나 의식, 그 자체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인지적 탈융합 카그니티브 DEFUSION.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탈융합 카그니티브 DEFUSION 이라고 부릅니다.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봅시다. 기존 방식 융합 상태, 나는 실패할 것 같아. 이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림. 불안해지고 행동이 위축됨. 탈융합 방식, 나는 지금 내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딱 이 한 문장을 앞에 붙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을 마치 외부 사물처럼 관찰하게 됩니다.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을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습 예시. 실제로 연습해 볼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 일을 못 해낼 거야. 나는 지금 이 일을 못 해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생각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거리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거리감이 생기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반전, 이것이 생각을 줄여주는가? 두 번째 반전 포인트.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이 줄어드나요? 솔직하게 답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생각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 생각 자체를 인식도 못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강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사람이 드디어 강물 밖으로 나와서 강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생각은 더 이상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관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고통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챕터 3 핵심 정리.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나와 생각 자체는 다른 존재입니다. 생각을 나는 지금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생각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걸 알면, 그리고 이걸 습관으로 만들면 정말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챕터 4에 있습니다. 챕터 4. 알면서도 못 바꾸는 이유. 세 번째 반전, 실천이 문제가 아니다. 세 번째 반전 포인트.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래, 알겠어. 생각과 나를 분리하면 되는 거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이해하는 것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을 완전히 다른 회로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생각이 많은 삶을 계속 사는 사람과 실제로 변화한 사람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해시태그 2에 BS 습관 뇌과학으로 본 차이.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할 때 뇌는 주로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를 사용합니다. 전전두엽은 논리적 사고, 계획,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뇌의 다른 부분인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에 새로운 패턴이 새겨져야 합니다. 기저핵은 자동화된 행동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처럼 생각과 나를 분리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기저에게 새로운 패턴을 새기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반복. 그럼 어떻게 반복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 반복해야 하는구나. 매일 명상을 30분씩 해야겠다. 아니면 매일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겠다. 물론 이것들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0분짜리 명상은 처음 23일은 하다가 대부분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새로운 큰 습관을 만들 때 드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부터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해보세요. 하루에 딱 한 번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냥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딱 이 한 문장입니다. 5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5초짜리 행동을 매일 반복하면 23주 후부터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이 관찰자 시점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반복이 쌓이면 뇌가 자동으로 이 회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저에게 새로운 패턴이 새겨지는 과정입니다. 챕터 4 핵심 정리. 이해하는 것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뇌에서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이해만 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실천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문장, 나는 지금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를 하루에 한 번씩만 써보세요. 그 작은 반복이 뇌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챕터 5. 실전 지금 당장 적용하는 3가지 방법. 자,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 생각을 없애려 싸우지 말 것, 생각과 나를 분리할 것, 그리고 반복으로 습관을 만들 것. 이것들을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방법 1. 관찰자 언어 사용하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관찰자 언어라고 부릅니다.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글로 써도 됩니다. 핵심은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나를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떼어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새로운 뇌회로를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어색하더라도 계속 해보세요.
방법 2. 생각에 이름 붙이기. 이건 심리학자 된 시겔이 제안한 방법으로 이름 붙이기 네임 이투 테임 인라고도 합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이름을 붙이면 뇌에서 감정 처리, 영역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아, 지금 불안이 왔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올라오면 아, 지금 후회가 왔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오면 아, 지금 걱정 모드가 켜졌네. 이렇게 감정이나 생각의 종류를 간단히 라벨링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마치 낯선 개가 달려올 때 무섭지만 그 개의 이름을 알고 아, 이게 이름이 몽이구나. 몽이는 원래 이래라는 걸 알면 두려움이 약간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방법 3. 충분히 좋은 순간 알아차리기. 이 방법은 생각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순간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해결하려고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이 방법은 정반대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내 발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감각.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는 감각. 지금 창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잠깐이라도 집중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잠시 꺼지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뇌회로가 켜집니다. 그 짧은 순간이 머릿속 소음을 잠시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방법 역시 반복하면 점점 더 쉽게 됩니다. 챕터 6. 오해와 진실 Q&A 형식으로 정리.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주 받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Q1. 생각을 수용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A.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수용은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억누르면 오히려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합니다. 반면 지금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면 그 생각은 나를 지배하는 현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 됩니다. Q2. 명상을 꼭 해야 하나요? A. 명상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핵심은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그것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단 명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훈련만으로도 편도체의 반응성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Q3. 이걸 해봤는데 효과가 없던데요? A. 효과가 없는 데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관찰하면서도 동시에 이 생각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경우, 이건 수용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통제입니다. 둘째, 몇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3주는 꾸준히 해봐야 합니다. Q4. 생각이 많은 게 성격인데 성격은 바꿀 수 없지 않나요? A.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이
완전히 성격이나 기질에 의한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감각자 HSP나 특정 기질을 가진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경계가 더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기질은 바꿀 수 없어도 기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민하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예민함에 끌려다닐 것인지 예민함을 다루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입니다. 챕터 7. 생각 많은 사람의 숨겨진 강점. 자, 지금까지 생각이 많을 때의 어려움과 그것을 다루는 법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극복해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생각 많은 사람이 가진 능력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 특히 높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첫째, 깊은 공감 능력.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훨씬 세밀하게 감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분위기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어냅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둘째, 창의성과 아이디어 생성 능력.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뇌가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창의적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이 매우 많습니다. 셋째, 위험 감지 능력. 과도한 걱정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능력의 본질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탁월한 문제 예방 능력이 됩니다. 생각 많음은 단점이 아니라 아직 다루지 못한 능력이다. 즉, 생각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을 다루는 법을 익히면 그 풍부한 생각들이 고통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생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을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될까? 나는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서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반신반의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이게 될까? 라는 의심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드는 채로도 그냥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머릿속에 불편한 생각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삶에서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가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세요.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이 개념을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 갈 겁니다.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갖춰지면 거의 모든 인간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대자유를 향해 함께 가봅시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생각이 많아서 힘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